정청래가 문제네 보니까. 계속 뭔가가 따지고 분란을 만들고. 아, 검찰 개혁하려고 엄청나게 푸시를 하는데, 내가 봐가지고는 정청래 하나만 없으면은 세상 조용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정청래 한 사람만 없으면 세상 조용할 것 같아요. 어, 국무총리 자리에 김민석을 앉혀놨는데, 기재부가 이제부터는 해가지고는 총리실에서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돈은 어떻게 돼? 고가는 대통령이 관할해도, 야, 저놈이 뭘 해먹지는 않겠나 싶은데, 국무총리인 김민석하고, 아,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될지 참 깝깝하다. 그냥 느낌에 도둑놈들이 곡간을 끼워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도둑놈들이 곡간을 끼워차고 있는 것 같아. 이 띠지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게 왜 그러겠어? 검사가 제대로 자료를 확보를 안 했다 뭐 등등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야기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검찰청을 뭐 없애도 되겠다라는 그런 그걸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거 아닐까요? 내가 봐서는 정청래 한 사람만 내려오면은 세상이 조용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청래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왜 못 느낄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정청래만큼 아닌 사람이 또 있을까? 그 자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의 제왕의 나라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은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이재명 씨는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조금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고찰을 하는 게 보여지는데, 정청래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 관해 가지고는 이재명 씨는 토론을 해라 이랬는데 자기 혼자 밀어붙이고 있잖아. 그게 문제점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 독재처럼 보이는 거야.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독재가 아니라 정청래 독재로 보이고, 정청래 정부 같은 느낌이 막 든다니까. 그러고는 이재명 씨는 뒤쪽에서 그냥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 테스형 닉네임 왼손잡이이신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닉네임 병아리 아빠다. 제발 정신 좀 차시오. 왜 그런 말 할까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닉네임 뿅아리다. 뿅아리 아빠. 뿅아리 아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뿅아리 파는? 왜 뿅아리 아빠라고 했지? 어린 애라서 그런가? 본인 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보이는가? 난 지금 계속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왜 왼손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손? 응? 왼팔, 오른팔 구분 못해요? 본인 쪽에서 봐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보다. 윤석열 석방해주면 착하다고 늘 할 것 같아. 김민지 닉네임 적었는데, 죄가 없는데 집어넣는 거는 자본주의하고 그 다음번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거부한다라고 밖에 안 느껴지는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명박 전부 다 깜빵 들어갔잖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누가 넣었어? 더불어민주당이 넣었잖아. 죄가 있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해? 못해. 그래도 지금 일당제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북한처럼. 왜 그러겠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자 그러는 거야. 야, 김민석이 국무총리다. 어떻게 김민석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니? 과거에 시위했던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뭐 총리에 먹고 뭐라 그럴까? 뭐 총리 해 먹고 그다음에 의원직 해 먹고 그런다라는 거지. 과거에 깜빵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깜빵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쪽 라인은 전부 다 깜빵 갔다 왔기 때문에 다 쭉 살펴보면 돼. 과거에 문재인 때 교육부 장관도 깜빵 갔다 왔어. 걔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미안해요. 자랑스러운 감투인지 모르겠지만은 국민 1인이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야. 이거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왼팔 오른팔 반사 이런 것도 모르고 역강 이런 말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거짓말 시켜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을 하니까 전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해가지고는 억지로 끌어내려진 거지. 신나버려. 그러면은 나 공부할 만큼 했고 네 공부 많이 좀 해라. 신나버려. 알겠니? 그리고 저기 뭐야 갈매기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 보수를 붕괴시킨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념은 뭔데? 어? 보수는 종북주의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야?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념은 뭔데?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뭐냐고 이야기해봐 갈매기. 그리고 신화보러 와서 책 좀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 나 책 보니까 꼭 보면 공부 못하고 책도 한 자도 안 보는 애가 저따구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신화보러 저런 애들은 어떠한 방송을 보는 거겠지. 그 방송 보고 그 말 따라하는 거. 그쪽 방송 보는 애들은 내 방송 안 왔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지. 나 원래 늙었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할매라 그런 거 아니겠어. 여기 저기 뭐야 갈매기 이야기 해봐봐. 보수는 뭔데? 없지? 그래 니들 보고 극우라 그러는 거야. 윤석열 석방을 외친 애들이 극우가 아니야. 니들 같은 애들이 극우라 그러는 거지. 우파에도 보면은 종북주의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국회 내에 있는 종북주의자들 어떻게 척결을 하면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 반문. 20년 동안 종북주의자 애들이 수면 위로 너무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과거에는 숨죽이고 살았다고. 왜? 항상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하고 연관되게끔, 그 다음에는 그 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그러면서 그 주체사상을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런 애들이 80년대에, 그러니까는 60년대생이지 엄청 많아. 대충 대학 다녔다 그러면은 시위 안 하는 애들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전부 다 순동 아니었을까? 자기네들 일명 뭐 민주해방 어쩌고 그러지만 민주해방 개뿔 민주해방이라 그래요. 과거에도 민주주의였고 지금은 사회주의다. 김대중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당시 때 학점 준다 그래가 시위한 애들도 있지만 앞에 선두에 선 애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바꿨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은 라인이야. 따지고 보면. 그래도 김영삼파가 좀 나은 거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두환 같은 사람,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야. 꼭 보면 별거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는 아니야. 저런 사람들을 좀 바꿔야 돼. 저기 보니까 미얼보이스 정신 차려라 쩌쩌 그렇게 적어놨는데 왜 정신 차려라 쩌쩌이라고 적어놨어요? 나도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응? 근데 본인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응?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봐. 응?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적었는데 보니까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었나 그런데 나도 너한테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었나 라고 해주고 싶어. 여기 검기성 정신병자 적어놨는데 나도 니한테 정신병자 이야기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적어보라고. 못 적지 그지? 그러니까 니들은 내가 없는 거야. 내가 멈춘 거야. 어떤 식으로 누군가가 한마디 해가지고는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게 주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해. 왜 윤석열이 계엄을 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면은 국회 내에 있는 정청래나 김민석 같은 그런 종북주의자들을 어떻게 척결하면 될까? 어떻게 국회에서 내보내면 될까? 응? 이야기해봐. 나는 과거에 민주운동 뭐 어쩌고 했는 그런 정치인들 있잖아. 참 그런 운동권 학생 애들이 정치권에 있는 것 자체가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런 애들은 그냥 종북 좌파한테 끌려갔고 존재감 없는, 난 내가 저렇게 존재감 없는 애들하고 대화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무식한 사람이 많아서 쉽게 선동이 되는 거지. 그리고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래 이야기하면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나경원 씨한테 하는 거 봤지? 초선이. 그래 놓고서는 걔들 한다는 말이 무슨 존중, 그 다음번에는 뭐 후배에 대한 뭐 애틋한 그런 거 근들 뭐 이야기 하잖아. 내가 봐가지고 웃긴다니까. 그 초선이란 사람이 나경원 씨가 여자가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막 나왔을까? 그러니까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성 차별 그런 거고,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다고 그랬지만 제일 심하다니까. 범죄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지, 권기성. 너가 잘 모르네.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와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질 하시고 그걸 속는 거야. 그게 변별력이 그렇게 없니? 하긴 변별력을 좀 가져. 알겠니? 아무리 돈 받고 알바한다 그래도. 그렇지. 쿠키 지금 이재명 돈 뿌린 거 말고 한 게 뭐 있냐고. 그래, 사실 들여다보면 한 건 없어. 처음에는 뭔가 한 것, 뭐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지?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한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임세진, 닉네임 임세진이다. 이분도 심각하네. 그래. 왜 심각한데 한번 이야기해 봐봐. 잠깐만 채팅창 글 적지 말고요. 여기 임세진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심각하네 그랬어. 왜 심각한지 한번 적어봐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봐요. 한번 적어봐봐. 못 적지? 그지? 니들은 생각이 없잖아. 응? 내가 진짜 채팅창에 글 적은 내용 보면은 딱 수준 나온다. 세진아 한번 적어봐봐. 내 반말할게. 응? 한번 아니 그래 적어보라고. 또라이 미쳤네 이런 이야기 말고 그래 윤석열한테 무슨 죄가 있냐고 윤석열이. 응?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죄가 있냐고. 왜 깜빵에 가야 되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적어보라니까. 수준 탓하지 말고 슈룹 적어봐. 응? 너가 댓글러라는 거 표내지 말고 그러면 적어보라 그러잖아. 못 적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수준 낮은 니들 데리고 너 선동질 하는 거야. 모르겠니? 지금 시점에는 웬만해가지고는 대충 다 안다. 야, 왼팔인지 오른팔인지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는 선동질을 하고 있다. 왼손잡이세요 그런다. 왼손잡이로 보여? 아까 하다. 그러니까 카피 페이스트는 할 수는 있겠지. 채팅창에 댓글 적는 그 리스트 중에서 아무거나 여기서 골라가지고는 카피 페이스트 해라. 윤석열 석방 외치고 우파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뇌를 가진 사람이겠지. 그럼 그 아무거나 갖다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야. 그러고는 돈 좀 찔러주고. 그거 아닐까? 그런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뇌를 가졌다면 저렇게 못 적지. 제발 이쪽 방에 IQ가 내가 세 자리까지는 안 바랄게. 99 정도만, 90 이상 정도 되는 사람만 들어와. 응? 까먹었다. 그러면 민생지원금 좀 그만 이야기해라. 뭐 하면 민생지원금이란다. 그 민생지원금 내가 달라 그랬나? 응? 내가 민생지원금 달라 그랬니? 윤석열 석방. 윤석열 석방을 외쳐야지. 윤석열 뭐가 죄가 있어? 죄가 없다니까. 계엄? 무슨 계엄했는데? 그게 계엄이냐? 국회에 있는 북한 세력을 추종하는 그런, 야, 니네들 김정은, 아침에 내가 투표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한반도를 정권 잡아도 된다. 그러면 예스. 아니다 하면은 노. 이렇게 해가지고는 투표를 했더니 세상에 예스가 나오더라.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전부 다 정부가 아니겠어. 그런 세력이 안 나와야 되는 거야. 한 표라도 나왔다라는 건 문제가 되거든. 82명이 투표를 했다. 근데 한두 명이 예스로 적었는 거야. 체크를 했더라고 보니까. 자, 나 이제 종료할게. 채팅창에 알바하는 애들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불쌍하다. 이렇게 채팅창에 지금 글 적는 사람들은 저런 댓글러가 있어. 그러니까 좋은 말을 적게끔 하는 댓글러, 그 다음에는 악플을 하는 댓글러 등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채팅창에 풀어놓지 않으면 저런 댓글러가 들어오질 않아. 그리고 지금 오후 2시 26분인데 직장에서 일하는,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 나와가지고 일하겠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적는 애들은 뭐 얘들이 여기 일하러 온 거야. 내 채널에 윤석열 석방 이렇게 우파 방송이다 보니까. 자, 윤석열 석방을 외쳐야 하지만 그대들이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겸은 종북주의 척결입니다. 종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를 가지지 않았으면은 계속 뇌 훈련을 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고 명상에 잠겨가지고 받는 책 내용 조금 명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IQ가 조금씩 높아지겠지. 근데 IQ는 상식, 지식이 많으면 높아가가 아니라 높일 수가 있어. 근데 EQ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EQ는 너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책을 많이 보고 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높일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IQ도 좀 높이고 책을 좀 많이 봐. IQ 그 다음번에는 EQ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음악, 그 다음에는 그림도 그리면서 사색도 하고.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는 여기 채팅창을 막아 놓을 거야. 막아 놓을 거니까 민들레 너부터가 카트라인이다. 황정아 닉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고마워요. 이제 주식 봐야지. 동시 시청자 수 321명이네. 나가 이제. 채팅창 거의 못 적어. 20분 본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려야지. 어떻게 할까? 맞춤으로 들어가가지고는 30분으로 늘려야 되겠다. 30분 동안 내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밥맛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나가셔요. 30분에 하이 같은 경우에는 좌파 아니야? 좌파 같은데. 주시장을 한번 보자. 잠시만, 이게 뭘까? 햄버거 이야기구나. 경제 부분 쭉 보면은 증권,
오늘 오후장부터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KCGI 자산운용 중소형 펀드 그러네요. 12% 수익률이 목표라 그러네. 12% 수익 가지고 되겠나? 그치? 응? 삼성바이오 인적 분할 그러네요. 순항, 순수, CDMO, 고삐, 젠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자. CDMO가 뭘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절차가 본격화됐다. CDMO가 위탁 개발 생산 그러네요. 저번에 한번 읽었던 것 같다. CDMO 위탁 개발 생산. 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이게 위탁 개발 생산 그런가. 이 CDMO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 집중을 통해 가지고는 실적 개선을 이뤄낼 전망이다. 그러네요.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은 지난달 22일 인적 분할 관련 증권 신고서를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일 증권 신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가지고는 인적 분할의 필요성과 목적, 분할 후 사업 전망 등을 보완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삼성바이오를 안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건 들고 있지 뭐 신라젠. 무슨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차이네.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가 분할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식을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이고, 자회사의 주식을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이고, 물적 분할은 기존 회사가 분할된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며 기존 주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인적 분할은 주주 친화적이며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반면 물적 분할은 모 회사가 신설 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어 지배력을 확보하는 수직적 분할입니다. 그래도 사장이 똑같으면 상관없어. 물적 분할도.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되어 있네요. 최명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먹방 뉴스예요. 점심 때는 번개로 열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거의 안 할 때가 많아요. 주중에. 그러면 아침 먹방 뉴스하고 저녁 먹방 뉴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만 하고 공휴일에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말에도 안 하고 주말에는 번개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는 채팅창에 글 적는 거는 멤버십으로 월요일부터 해가 금요일 날 오전 저녁에 적을 수가 있는데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적어. 워낙 좌파 안티들이 많아가지고는 이상한 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내가 채팅창을 막아놓는 차원에서 멤버십으로 돌려버렸어. 그래서 채팅창에 글을 적고 싶다 그러면은 번개로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적을 수가 있답니다. 자, 또 보면은 쭉 해가지고는 10월 17일 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11월 1일 분할 기일, 그 다음번에는 11월 3일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설립을 하고 11월 24일 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변경 상장 및 삼성 에피스 홀딩스 재상장 등이다. 뭐 쭉 이런 나오는데 여기도 뭔가 대대적인 개편이 있는 것 같아. CDMO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적 분할은 기존 발표됐던 일정보다도 한 달가량 순연됐으나 업계에서는 큰 문제 없이 분할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일부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며 서류 보완 차원에서 미뤄졌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검토 시간을 감안해가지고는 일정을 수립했다며 금감원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담당하는 부문을 분리해가지고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산하로 편입된다 그러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동일한 실체로 인식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동일한 실체로 인식해 상충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고객사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나는 삼반은 너무 무거워가지고는 안 들고 있는데 2018년도지? 2018년도에 20만 원이었는데 진짜 그래 갚버리네. 신라젠도 옛날 신라젠으로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다. 그죠? 난 신라젠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그 연구진들이 의사잖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믿음을 갖는 거지. 신라젠이 조금 더 파워가 있었다면은 그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건데 왜 바이오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약물 하나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찌라시가 돌면 그걸 좀 커버하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신라젠은 조금 능력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면은 막 선동해가지고는 막 비하하고 또 괜찮다 싶으면 엄청 칭찬하고 하는 그런 그게 양극이 엄청나다라는 거지. 양극이 극과 극이 엄청나.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어, 띠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띠에 비유를 할까?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에 달한다라는 거야. 안 좋을 때는 막 푸시하고 좋을 때는 막 극찬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심하시거든. 양극을 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에 있어가지고는 이분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흑백 논리로. 이 감정이 극과 극에 달하다 보니까 뭐든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흑백 논리가 분명하다는 거지. 진짜 저거 가지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거는 이런 거야. 네 편이면은 내 편이면 이러면서 기준을 네 편, 내 편으로 잣대를 맞춘다라는 거야. 옳고 그름이 아니야.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네 편, 내 편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게 옳게 되는 거고 옳은 게 그르게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냥 문제가 크다라는 거야.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종북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삼성바이오 그렇다 그러네. 여기 또 계속 읽어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 후 순수 CDMO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장기 파트너십 및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래요.
저렇게 하면은 더 클 수도 있지. 저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일반 공장으로 따지면은 우리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고 외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CDMO 저게. 또 쭉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연간 매출 성장 전망치를 상향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런 멋진 기사를 신라젠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 누가 생각하겠다. 저 아줌마가 신라젠 펌프하나? 이러면서. 내 펌프 한다고 해가지고 오르는 거 뭐 있겠어요? 아니 에어컨을 끄면은 덥고 켜면은 추운 건 아니지만 약간 조금 찬 기운 돌아가지고는 그렇고, 그래도 이겨내야지. 몸이 꿉꿉한 것 같아요. 안 켜고 있으면은. 여기 또 보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얼마 전에 이재명 해외 대통령 그러면은 나의 구독자가 싫어해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바이오 쪽으로도 조금 투명성을 기하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은 여기 보면은 정권가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기존에 135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린 김승민 미래에셋 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 미국 약가 인하 정책, 인적 분할 등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있지만은 해소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또 분할 이전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보다도 분할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가치 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분할 전 매수 전략을 권고한다고 분석했다. 아무튼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분할하기 전에. 그러면은 더 이익이다라는 거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나 봐. 신라젠도 조금 좋은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교수가 명지대 교수였다 그랬지. 그 교수하고 그러고는 서울대 교수하고 해가지고는 그 항암 바이러스의 그 약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좋은 결과로 나온 거야. 조금 더 그 학술지에 뭐 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임상을 하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좋겠지. 그러니까 신라젠의 이미지가 과거에 신라젠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열받으니까. 이판사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음, 음, 음. 한번 보자. 경제, 증권. 여기 보니까 기술주 수익률 60% 그래.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지. 뭐 12% 수익률 이러면 뭐 주식 하고 싶은 마음 생겨? 아니잖아. 기술주 수익률 60%, 중국 팔고 홍콩 주식 사는 개미들 그래. 짠. 짜잔. 중학 개미들이 3개월 만에 다시 홍콩 주식에 베팅하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중국 주식도 살 수가 있거든. 중국도 괜찮다니까. 중국 주식도
중국 당국의 증시, 과열, 억제 조치 및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본토 증시가 주춤세를 보이자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고는 홍콩 주식으로 해가지고 뭐 갈아탔다라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또 홍콩 주식에서 조금 또 이익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또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 오고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국 주식만 하는 거지. 환율 계산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겠지. 그런 것도 다 금융계통에 있는 애들 아닐까? 아니면은 상대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겠지. 안 그러고는 그렇게 쉽진 않지. 근데 중국 주식 난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 이 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 중국에서 특히 배터리 재, 재생산되는 것, 그거는 전 세계 1위라 그러더라고. 그 기업 명이 내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저번에 라이브 할 때 막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후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봤으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막 이렇게 저기 뭐야 뉴스 볼 때마다 정청래 나오는데 나 막 짜증나는 것 같아. 정청래 같은 사람을 좀 끌어내리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한 거야. 근데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정청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김민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는 아니겠지.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렇게 했을 때 정청래 저런 사람을 좋아하겠냐고. 이것저것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학창 시절 그 시절에는 불법 유인물이 어떤 거였냐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관한 그런 유인물이었거든. 그런 걸 배포하면은 법에 어긋나는 거였어.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러잖아. 그 당시 때는 그게 법이었다니까. 근데 그 법을 어긴 거야. 그렇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을 원하지 않는 걸 본인 혼자서 검찰개혁 그러면서 저렇게 밀어붙인다는, 그게 민성 주체 사상에 있어서 그런 거야. 북한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있지만 검사의 파워가 약하대. 쟤들은 북한하고 약간 친화적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통일을 요하는 그런 마인드가 크다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정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한반도를 잡는 사람이 나오든, 북한에서 한반도 이렇게 한반도를 운영을 하든, 운영이라 그래야 되냐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정권을 잡는 사람이 나오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든 별 상관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반도를 어,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내가 계속 어벅어벅거리면서 떠듬떠듬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는. 그런 무리들인 거야 쟤들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강압적이고 스트롱함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 다음번에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 학교에 다니는 사람,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뭔가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보면 어느 시점 되어가지고는 그 타이트함에 몸에 묻어 있게 되는 거지,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냐고.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건데. 강압적이잖아 저런 거. 그게 다 따지고 보면. 근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틀리다라는 거야. 속내를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들여다보면
언뜻 보기에는 그냥 자율, 그냥 뭔가 좀 프리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아니라니까. 이거 뭘까? 정말 금값 한해 9개월 만에 2.6배다. 그러니까 70만 원 간다 그러는데, 잠시만 한번 보자.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금이나 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자산 가치를 매기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떨어진다 그 개념보다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 금액으로 순환하지는 않을 것 같아. 저기서 조금씩 업앤다운 업앤다운 하면서 이렇게 가치를 찾아가는 거지.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금 선물은 3일 사상 처음 트로이언스 당 해가지고 3,600달러다. 우리나라 돈은 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ETF가 생겨나면은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 쭉쭉쭉쭉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저런데 금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이나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 가치를 하락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아무튼 오후장은 조금 올라가자. 그리고는 바이오도 우리나라가 바이오를 좀 키워야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자체가 문제인 거야. 들어가가지고 단물 빼먹고는 그 종목을 샀는 사람이 막 안티하고 찬티해가지고는 올리고 그다음 지들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안티해가 또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고팔고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한 놈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라니까. 뒷값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고가에 누군가 사게끔 그렇게 막 찬티짓 해가지고는 그 다음번에는 안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샀는 놈이 안티를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 저 봐봐. K푸드 업계다. 미국 비자 리스크 현지 점검 문제 없다. 그래. 음, K푸드 문제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재원으로 나왔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라니까. 근데 저희들은 조금 비자를 잘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개미가 엔비디아보다 주목한 AI 관련주 그러네. AI 관련주에 2022년 상장한 크레도 테크놀로지 액티브 전기 케이블 하고 광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 이제 저것도 괜찮아진다니까. 광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 칩을 만드는 회사다. 광 신호 프로세스 저런 회사도 이제는 괜찮다니까. AC는 AI 반도체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만큼 빠르다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AI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AI 인프라 관련주로 주목받았다.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일론 머스크 AI 기업, XAI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등등. 이런 종목도 생각을 해놓으면 괜찮다니까. 저거는 미국 거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저런 광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 그런 종목이 있다니까. 내가 저번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종목을 많이 알아놓으면은 투자할 곳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좋은 거지. 크레도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네.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과거에는 저런 주식하는 애널리스트들을 저 말이 잘 안 맞았었는데 요즘은 쟤들이 그 말이 맞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은근 마음에 들어.
그 말은 뭐겠어? 펌프질을 애들이 좀 해준다라는 거겠지. 내가 아무리 뭐라 그런다고 한들 펌프가 되겠냐고. 근데 쟤들이 한 번씩 펌프질을 해주겠지. 아무튼 내가 읽은 뉴스는 여기 조슨 미즈 스아케미가 엔비디아보다 주목한 AI 관련주는 꼭 저 종목보다도 저기 뭐야 우리가 광 케이블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 케이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광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 찾는 김에 광 케이블 광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고 광 케이블은 이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 가지고 전송하는 매체다 그래. 광 케이블은 광학적으로 신호를 전송하고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는 그 신호를 디지털적으로 조작하는 역할을 함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은 한다. 그게 차이점이다. 처리하는 장비다.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장비다. 광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 광 케이블은 빛을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매체고 디지털 신호를 전송을 하는 거고 빛을 이용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게 광 케이블이고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장비는 광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다. 신호의 포맷을 변경하거나 음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처리를 수행한다. AI 쪽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저게 광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 한번 볼까?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AI 그랬던가 봐. 읽을 때는 왜 AI 그랬나 싶었는데 그런 것 같아. 저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바이바이.